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울산 현대해상 이규헌입니다. 이규헌의 보험통신 199하고요. 제가 이벤트를 좀 하려고 해요. 제가 2021년 현대해상 우수 인증 플랜으로 선정이 됐거든요. 우수 인증 대리점 선정돼가지고 현대해상에서 고생하신다고 고맙다고 스타벅스 커피 쿠폰을 6장을 보내주더라고요. 200화에 제가 발표를 할게요. 저한테 힘내세요 하고 이제 저한테 문자 카톡 보내주시는 분들한테 제가 이거 페이스북에 이거 올릴 건데 페이스북에 뭐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선착순 6분한테 제가 보내드릴게요. 커피 한잔 하시라고. 자, 그리고요 2021년 4월 17일 시행된, 이미 현재 시행되고 있는 도로교통법 시행 규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몰랐어요. 제가 이거 법 개정한다고 뭐 국회에서 뭐 행정안전부에서 뭐 경찰청에서 저한테 야 법 개정한다 너 유튜브 하는데 이거 좀 홍보 좀 해라라고 연락이 안 와요. 그냥 일개 개인이니까. 근데 그 댓글로 이거 개정된 부분이 있던데 좀 해주시죠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누가. 고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그 부산 지방경찰청에 계시는 우리 부회장님 전화를 해봤더니 그 개정된 거 이런 취지로 이렇게 돼서 경찰서 지시면 이렇게 내려왔고 뭐 설명을 쫙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주제를 한번 삼아봤습니다. 우리 일상생활에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이번 본방식 138화 언제냐면 자 보세요. 38화니까 1년에 52주니까요. 제가 매주 거의 찍었지만 조금 중간에 빠진 데 있으니까 1년 넘었죠. 예전에 뭘 했었냐면 2020년에 찍은 거예요. 자, 경찰청에서 대검찰청에다가 질의를 해서 회신을 받았던 내용에 대해서 제가 했던 적이 있어요. 실선 이거 넘어가면 이 지시 위반이냐? 그러니까 이 실선이 안전표지냐? 안전표지로 본다. 그러면 이거 넘어가면 지시 위반으로 형사처벌이 돼야 되는 건데 어떻게 된 거냐? 라고 질의했더니 검찰청에서 이거는 안전표지 봐야 된다. 뭐 이렇게 질의했던 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2018년도에 질의에 대한 응답이 있었고요. 2019년도 12월 달에 다시 재질의를 해서 뭘 질의를 했냐? 실선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가 쫙 있는데요. 별표 6 보면 101도부터 해가지고 1로 시작하는 거, 2로 시작하는 거 쭉쭉쭉 있어요. 그래서 5로 시작하는 게 노면 표시거든요. 이 5로 시작하는 노면 표시인데 5로 시작하는 501, 502 쭉 해서 506도가 뭐냐면 506도가 진로변경 제한선 표시입니다. 506도, 이 506도에 근거해서 실선에서 넘어가면 지시위반 처벌을 하는데 이 진로변경 제한선 표시에 대한 질의를 했어요. 근데 뭐라고 돼 있었냐? 도로교통부 시행규칙 별표 6에 진로변경 제한선은 뭐라고 돼 있었냐? 폭은 10에서 15에서 20cm, 폭은 15에서 20cm 사이로 하면 된다라고 돼 있고, 길이는 그러니까 이게 센티미터도 아니에요. 3천에서 5천, 그러니까 3m에서 5m, 30m에서 50m 규격으로 이 진로변경 제한선은 어디 설치하는 거냐? 횡단보도 혹은 교차로 등 진로변경을 제한해야 될 필요가 있는 구간에 설치한다. 즉 횡단보도가 없으면 그냥 정지선 있고 쭉 이렇게 선 있겠죠. 그러니까 진로변경 제한선이 있다는 얘기는 적어도 2개 차로 이상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한 개 차로 있으면 뭐 중앙선하고 그냥 저기 길 가장자리선이죠. 그냥 진로변경 할 게 없죠. 네, 적어도 2개 차로 이상 2차로, 3차로, 4차로 되는 그런 도로에 정지선 전에 진로 변경을 제한하는 진로 변경 제한선을 설치하는데 30에서 50m 정도 이렇게 설치해라라고 돼 있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경찰청에서 질의한 게 뭐냐면 30m 안 되는 거는 왜노 그랬더니 검찰에서 30m 안 되는 거는 이게 이제 형사처벌을 해야 되는 기준이니까 죄형 법정주의에 의거해가지고 이건 엄격하게 해석해야 된다. 그래서 30m 안 되는 거는 그거는 진로 변경 제한선으로 볼 수 없다. 라고 회신을 내렸어요. 그래서 30m 이하 거는 진로 변경 제한선을 넘어간 게 아니고 그냥 차선을 넘어간 걸로 해서 처리를 했죠. 그런데 애매한 거야 이게. 그래서 이 개정 취지거든요. 법제처에 들어가서 이거 출력할 수 있어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 취지, 개정 바꾼 거 이유가 뭐냐면 교통환경 변화에 따라서
교통안전시설이나 기준을 개선하고 보완할 필요가 있어서 이걸 갖다가 변경했다라고 나와 있고요. 뭘 바꿨냐? 4월 17일이 또 뭐가 기준이 되냐면 도심 안전속도 5030이 시행된 날짜입니다. 도시부 표지라는 걸 만들었어요. 상가, 공장, 밀집 상권 등이 있는 그 도시부에서는 최대 몇 킬로 따로 표시가 없어도 60이 아니고 50. 이면도로 중앙선이 없고 그냥 골목길 몇 킬로? 30킬로. 거기서 20킬로 초과하면 과속, 형사처벌 되는 거죠. 자, 근데 골목길에서 51킬로로 달렸다고 형사처벌 그건 아니겠지. 골목에서 한 60, 70 이렇게 달려가 사고 나면 그건 형사처벌 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법에서 정한 기준을 딱 넘어섰다고 그냥 딱 처벌되고 그건 애매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기의 측정값에 또 오류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오차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자, 그렇고 그래서 그러면 자 진로변경 제한선이 30m 이하면 그러면 형사처벌 안 한다 돼 있습니다. 그럼 기존에는 어떻게 했냐? 제가 그 사례를 제가 못 구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한 29m, 28m 이 정도는 아마 그냥 처벌했을 거예요. 근데 30m 현저히 안 돼. 예를 들어서 교차로 정지선 앞에 실선이 붙어 있는 그거 실선이잖아요. 그 다음에 떨어져 있는 건 이제 점선이고, 요게 5m야. 요거 넘어가는 거 이거 형사처벌 안 했겠죠? 아니라고 했으니까.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냐? 개정이 어떻게 됐냐? 도시부 표지 요게 신설됐어요. 신설됐고요. 차선 표시에 자 그러면 진로 변경 제한선 표시는 있는데 차선 표시에 뭐라고 돼 있으냐면 그림이 이렇게 돼 있어요. 차선 있고 실선도 있고 이 차선은 이렇게 표시한다. 차로와 차로를 구분짓는 선이다. 이렇게만 돼 있고 이 실선에 대한 의미가 명확하게 없었어요. 이 실선은 어딜까요? 터널 쭉 실선 있잖아요. 그러면 자 명확하게 표시가 없으니까 이건 그냥 차선이에요. 이거 넘어가면 형사처벌 할 수 있어 없어? 없잖아. 법이 없는데. 그래서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규정을 만들었어요. 설명을 덧붙여가지고 백색 실선은 진로 변경을 제한하는 선이다 라고 차선 표시, 여기 503도거든요. 거기에 설명을 하나 붙였어요. 붙였고 그리고 전용차로 표시는 뭐냐면 버스 전용차로 표시 있잖아요. 그거 법의 규정이 따로 없었거든요. 그거 하나 만들었고 그렇게 큰 의미는 없는 거죠. 우리한테는. 진로 변경 제한선 여기 506도인데 요거에다가 뭐라고 했냐면 30에서 50m 돼 있는 걸 그냥 50m 진로 변경을 제한해야 될 필요가 있는 구간에 설치하는데 50m 이내 구간에 설치를 할 수 있다. 그냥 이렇게 만들었어요. 30에서 50 이걸 30을 빼버렸어. 그래서 그럼 어떻게 돼요? 10m짜리도 진로 변경 제한선이고 20m짜리도 진로 변경 제한선인 거예요. 30m 안 된다고 이건 진로 변경 제한선 아니니까 형사처벌 대상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근거를 마련한 거죠. 그래서 50m 이내로 설치할 수 있다. 근데 도로의 상황에 맞게. 그런데 좀 할게요. 좀 할게요. 서행 표시. 서행 표시 뭔지 모르시는 분들 많이 있으실 거예요. 서행 표시는 뭐냐면 차선 이렇게 된 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지그재그로 차선이 혹은 길가의 주정차 금지 구역에 이렇게 이거 어디 설치되어 있어요? 어린이 보호구역에. 보호구역에 설치되어서 특별히 서행하라는 표시예요. 자 그러면 횡단보도 앞에 이렇게 선이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 점선 이렇게 있어요. 여기 횡단보도예요. 그럼 이거는 진로 변경 제한선이 아니야. 실선으로 쭉 그어줘야지 이래 돼 있는데 이거는 진로 변경 제한선 아니야 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얘도 여기에 설치되어 있으면 얘가 원래 설치되어야 될 부분에 설치된 건데 거기에 플러스 서행까지 하라고 하는 의미를 담은 거다라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에 이 그림들의 의미를 설명을 하나 추가해 놨어요. 그래서 여기서 넘으면서 이거 실선으로 쭉 된 거 아니니까 이거 지시위반 아니야 형사처벌 왜 해? 라고 우기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노면 색깔 유도선 이거 공무원분이 도로교통공단이가 이제 공무원분이 사고 분석해가지고 고속도로 가시다 보면 연두색으로 녹색으로 이렇게 화살표처럼 요렇게
이 표시 이렇게 색깔이 이렇게 칠해져 가지고 요로 가면 뭐 어디로 가고 뭐 요로 가면 어디로 가고 이렇게 표시 있는 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뭐 별로 관심 없이 다닌다고? 저는 이거 진짜 좋던데요. 노면에 표시 쫙 해가지고 이리로 가면 어디, 요리로 가면 어디. 그 길가에 이렇게 표지판이 있지만 요거로 표시를 딱 해주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그거 개발해내신 분이 공무원이라서 일반 사기업에서 이런 거 개발해냈으면 인센티브를 엄청나게 받았을 텐데 별로 뭐 인센티브는 별로 없고요 뭐 이래서 말씀하시는데 어쨌든 요게 도로교통 시행 규칙에 노면 색깔 유도선 표시는 이런 거다라고 규정이 들어갔어요. 원래는 이게 법에 없었거든요. 근데 그 구간에 설치해보니 효과가 좋더라, 사고 예방 효과가 있더라 해서 전국적으로 시행이 됐죠. 시행은 됐는데 법 규정은 없었어요. 법에 그런 거를 뭐 설치하는 거에 대한 근거가 없었어. 그래서 그걸 만들었죠. 자, 그러니까 법이 현실을 조금 늦게 따라가는 경우도 많이 있고 법이 현실을 또 선도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진로변경 제한선 표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경찰청에서 이제 어떻게 이제 그 교통사고 조사 지침을 내렸냐, 청에서 이 법 개정에 대해서 이렇게 대응해라. 503도 차선 표시에 차선의 길이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3에서 10m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시부 같은 경우에 3m, 속도가 좀 적잖아요, 그죠? 속도가 상대적으로 저 외곽으로 쫙 달리는 것보다 도심부 같은 경우에 속도가 상대적으로 좀 낮잖아요. 거기는 3m 해놔도 차선이 짝짝짝짝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3m 보통 그렇게 설치를 해요. 그리고 도시 외곽 같은 경우에는 5m 이렇게 설치를 하고요. 고속도로는 10m 설치를 합니다. 차선의 간격, 차선이 이 흰색이 없는 구간, 요거는 설치된 차선의 1배에서 최대 2배까지 구간을 띄울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내 같은 경우는 보통 뭐 3m, 5m 이런 식으로 만듭니다. 선 3m, 띄우는 거 5m 뭐 이런 식으로.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1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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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m 해가지고 선 10m, 띄우는 거 10m 뭐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해요. 그러면 차선으로 설치할 수 있는 점선으로 설치할 수 있는 제일 긴 길이가 10m예요. 그러면 진로변경 제한선이라고 정지선 앞에 쭉 설치를 했는데 이게 10m가 안 되면 그거를 진로변경 제한선 실선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10m 안 되는 거는 제외. 그러면 10m 넘는 거는 일단 실선으로 본다. 그러면 예를 들어 11m 되면 딱 그 실선을 해가지고 할 거냐? 그건 아니고 10m보다 적으면 일단 배제하고 10m 넘으면 일단 고려 대상이 된다 정도로 사고조사를 해라 라고 지침이 내려왔다고 해요. 지침을 내가 못 봐서 말만 들어서. 자, 그러니까 진로변경 제한선 실선은 적어도 10m는 넘어야 되고 50m 이내로 설치되어 있으니까 예전 기준으로 야 30m 이내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25m 이거는 실선 진로변경 제한선 아니지 이렇게 우기시면 안 된다. 25m 정도면 그러면 이거 해당된다라고 경찰은 사고조사하고 검찰청에 지시 위반으로 넘길 거예요. 자, 그런 변화들이 있었다라는 걸 살펴봤고요. 4세대 실손 이제 살펴볼게요. 자, 7월 1일자로 지난 목요일부터 4세대 실손이 이제 판매되기 시작했습니다. 보험회사에서 6월달에 실손 갈아타세요 막 엄청나게 홍보를 했어요. 그래서 4세대 실손이 막 쓰레기냐, 안 좋은 거냐, 완전 막 3세대 실손으로 갖고 있지 않으면 큰일 나는 거냐? 아니에요. 예전에 5년 갱신, 3년 갱신 그 보험 안에 포함된 그걸로 가입돼 있으신 분들, 뭐 1년 갱신짜리도 종합보험 안에 포함된 걸로 가입돼 있으신 분들은 갈아탈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는 그대로 갖고 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20년 납 100세 만기, 20년 납 80세 만기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는 납입이 끝나면 그 뒤에 갱신되는 보험료만 계속 내면 되고 가입 당시의 조건을 그대로 인정을 해주고 그대로 갱신을 해가요. 그런데 현대산 같은 경우 행복을 담보보험처럼 순수 소멸식으로 5년마다 갱신되면서 갱신되는 시점에 요율을 적용받는 이런 것들, 물론 이제 이 상품의 구조 내에서 그대로 움직이지만 이게 적용되지는 않지만 이런 것들 보험료가 너무 많이 올라요. 뭐 52,000원 내시던 분이 이제 5년 지나가지고 갱신하니까 15만 4천원 내래. 10만 2천원이 올라. 10만 원이 올라버려요. 10만 원이면 1년에 120만 원이잖아요. 그 1년에 120만 원을 내가 더 내면서 보험금의 혜택을 이 더하기 빼기를 해봐야 되는 거지.
오르는 게 뭐 한 2, 3만 원 오른다. 그러면 뭐 이게 혜택이 좀 더 좋으니까 라고 갖고 갈 수도 있겠죠. 선택은 뭐예요? 보장이냐 보험료냐 인데 4세대 실손은 이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혜택을 좀 줄이겠습니다. 대신에 보험료를 싸게 해드릴게요. 이거거든요. 3세대 실손에 비해서 보험료가 11%, 한 10% 정도 더 쌉니다. 더 싸고 대신에 단점이 뭐냐? 통원은 똑같아요. 비슷해요. 저는 20%, 30%니까 비슷하고, 그러니까 뭐 의원금 만원, 뭐 자기 부담금 있는 거 있잖아요. 만원, 15,000원, 2만원 뭐 이렇게 비슷한데, 입원을 했을 때 예전에는 급여 부분에 대해서 내가 내는 부분이 10%, 비급여 부분 20%를 내가 부담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급여 부분에 대해서 20%, 비급여 부분에서 30%를 내가 부담하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부담하는 부분이 각각 10%씩 늘었죠. 그러니까 안 좋아진 거죠. 타는 입장에서. 그런데 보험료가 대신에 10%더 싸졌죠. 그러니까 내가 보험금을 탈 일이 많은 사람은 이전 게 좋은 거고, 보험금 탈 일이 뭐 그렇게 많지는 않겠다라고 예상된다면 보험료 싼 게 더 좋은 거고. 자, 장단점이 있고요. 그리고 4세대 실손은 특이점이 뭐냐면 보험료의 현실화. 예전에는 이랬거든요. 내가 보험금을 안 타도 전체 보험금 타는 사람들이 보험금을 많이 타면 내 보험료가 올랐어요. 어떻게 보면 그게 불합리하죠. 근데 내가 보험금을 많이 타도 전체로는 내가 타는 것보다 적게 타면 내가 혜택 본 거에 비해서는 보험료가 적게 오르니까 많이 타는 사람은 유리한 거죠. 그래서 보험금을 안 타고 2년이 지나요. 내가 뭐 별로 뭐 보험금 받을 일이 없더라. 2년 지나요. 그럼 보험료 할인해줘요. 많이 탔어요. 그럼 할증시켜요. 할증시키는데, 자, 보험금을 많이 타서 할증됐어요. 근데 그 해에도 또 보험금을 많이 탔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 할증된 보험료에 또 업쳐가지고 복리로 할증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냥 기본 보험료에 그냥 할증만 적용해요. 그래서 보험료가 좀 현실화됐다라는 거죠. 많이 타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할증을 시키고 안 타는 사람을 할인을 시키고, 물론 전체의 요율은 또 계산되겠지만 그렇게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그럼 4세대 실손이 안 좋은 거니까 나 이제 실손 가입 안 할 거다. 안 돼요. 거의 많으신 분들이 실손 가입돼 있으시고요. 가입 안 되신 분들이 새로 가입을 하신다고 생각하실 때는 당연히 지금은 뭐 4세대 실손밖에 없으니까 4세대 실손을 가입하시고, 그리고 이전에 보험을 갱신하는 1세대, 2세대 실손을 가입하고 있으신 분들이 만약에 3세대 실손으로 2021년 6월 이전에 갈아타지 않았다면, 그렇다면 4세대 실손으로 이제 갱신 시점 다가왔을 때, 어차피 이제는 뭐 3세대는 지나갔으니까요. 갱신 시점 다가왔을 때 내가 오를 보험료와 4세대 실손의 보험료와 그 보장의 크기와 요거를 비교해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4세대 실손까지 알아봤고요. 여러분 응원 문자 보내주세요. 제가 쿠폰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